산둥함이나 푸젠함과 같은 항공모함이 미래의 분쟁 시나리오에서 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국가가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의 진정한 함의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다 위의 이동식 영토이자 해상공군 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적인 항공편대를 운용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해군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역량과 기술력,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을 입증하는 척도입니다. 진정한 강대국만이 거대한 항모 전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며 운용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이점은 바로 전력 투사 능력, 즉 지도상의 어느 분쟁 지역이든 즉각적으로 공군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를 통해 보유국은 동맹국의 지상 공군 기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주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작전 구역에 전투기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항공모함은 전 지구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모전단은 단 며칠 만에 분쟁 지역에 도달하여 수십 대의 최신의 전투기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적의 핵심 목표물에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다를 보유국의 무제한적인 작전 공간으로 전환시켜 본토에서 원거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국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공모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억지 수단이며 현대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중 하나입니다. 분쟁 해역에 항모 전단이 출현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명확하고 단호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이러한 억지력은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의 고정 표적이 되기 쉬운 지상기지와 달리 항공모함의 기동성과 높은 생존성에서 기인합니다. 항공모함은 항상 고속으로 이동하며 항로를 지속적으로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적대 세력은 항모를 추적하고 정밀한 표적 재현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경우 실탄을 발사할 필요조차 없이 항모 전단이 해당 수역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적대 세력에게 우리는 여기에 있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히 제거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더 넓은 거시 전략적 차원에서 항공모함은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담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보호하며 동맹국들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그리고 푸젠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호전적인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행동을 감행할 경우 도쿄는 이 3척의 희소한 전략자산 중 2척을 격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인용한 군사 분석에 따르면 도쿄는 중국이 대만 침공 작전을 개시할 경우 랴오닝함이나 산둥함과 같은 중국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타격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일본이 언론을 통해 이처럼 직설적인 언급을 한 것은 도쿄의 방위 교리에 근본적인 지각 변동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더 이상 모호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담은 공약입니다. 일본의 의도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도쿄는 중국의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위협에 직면하면 수동적으로 관망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쿄가 중국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징후를 포착할 경우 선제 타격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입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후 평화, 헌법의 제약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일본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전수방위에서 조건부 반격 능력 보유로의 전형적인 전략적 태세 전환입니다. 중국 측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신속하고 강경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대응의 첫 단계는 도쿄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환구시보와 같은 관영 매체들은 이러한 발언들을 순수한 망상이라고 일축하며 일본을 언행일치 능력이 결여된 국가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관측통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과시적인 자신감 이면에 베이징이 감추기 어려운 전략적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이어 이어진 위협 발언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베이징은 일본이 개입할 경우 도쿄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심은 왜 중국이 통상적인 외교적 항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토록 위험 부담이 큰 위협을 선택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발언이야말로 중국 주변에 형성되고 있는 대중국 포위망과 동맹 네트워크로부터의 압박을 베이징이 얼마나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일본이 중국 해군의 자부심이자 국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두 척의 항공모함이 격침된다면 이는 국제 무대에서 베이징의 정치적 위신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영내 국가들의 시각에서 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으로 비칠 것입니다.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이러한 고강도 위협은 더 이상 효과적인 억지책이 아니라 점차 포위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측의 과민한 방어적 기제로 해석됩니다. 전략가들은 중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으로 구성된 삼중덧 구조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고강도 해전 시나리오를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베이징은 촘촘한 동맹 네트워크의 포위망에 직면해 있어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략적 목표 또한 상당히 명료합니다. 도쿄는 일본의 생존이 대만의 존망과 직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의 다음 표적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단순히 대만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국의 최전방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남쪽 전선에서는 대만이 필리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도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연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국가는 서태평양을 장악하려는 어떤 세력도 반드시 점령하거나 무력화해야 하는 제1도련선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전문가들은 이를 결정적인 지리적 방패라고 명명합니다. 타이베이는 그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이 필리핀 기지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원조가 아닙니다. 이는 최후의 전방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생사를 건 전략적 투자인 셈입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이 움직임을 매우 대담한 행보로 평가합니다. 이는 대만이 수동적인 도서 방어 태세에서 벗어나 지역 안보 대결에서 보다 능동적인 행위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은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인접국의 영토에서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미국과의 강화된 방위협력 협정에 따라 확충된 필리핀 북부 기지들의 군사 인프라 현대화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타이베이의 장기적인 전략적 안목을 보여줍니다. 이 기지들은 타이완 해협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 전투기들의 핵심적인 보급 및 기항 거점이 될 것입니다. 타이베이의 전략적 셈법은 분명합니다. 필리핀이 적의 통제하에 들어가거나 무력화되면 대만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방어 사슬이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만의 남쪽 측면 전체가 노출되어 중국 해군이 손쉽게 이를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작전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필리핀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대만은 베이징에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 시도는 섬 내부의 저항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형성되고 있는 다자간 동맹 네트워크에 의해 좌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필리핀을 단계적으로 불침항모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동맹 블록의 총체적 방어 전략에서 불가결한 구성 요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 연대 네트워크 전체의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 또한 대만이 무너지면 다음 도미노는 센카쿠 열도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등 일본 지도부는 일본의 생존이 이제 대만의 존망과 운명 공동체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점차 더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로 회귀하고 있음을 알리는 선언으로 바로 이 점이 베이징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드파워 측면에서 일본은 현재 이즈모급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호위함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이 함정들이 진정한 경항 공모함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함정들이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B 라이트닝 이를 운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항 공모함과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조합은 고도의 정밀 타격 능력과 은밀한 공중 무쇠 능력을 창출하며 이 지역의 어떤 적성국에게도 심각한 전략적 위협이 됩니다. 일본이 중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은 도쿄가 단순히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중국의 가장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고가치 표적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을 착실히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과 배치되는 것으로 많은 중국 군사 분석가들이 이를 상식을 벗어난 도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진정한 힘은 도쿄 자체뿐만 아니라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동맹 네트워크 구조, 즉 전문가들이 삼각동맹이라고 부르는 구조적 역량에 있습니다. 전략적 평가에 따르면 북쪽의 일본은 첨단 타격 능력과 감시 정찰 자산을 제공하며 특히 중국 해군의 활동을 집중 견제할 것입니다. 태평양 중심부의 미국은 핵심적인 핵 억지력을 제공하며 항모 전단을 유지하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이행합니다. 남쪽에서는 대만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 현대화된 필리핀이 미군 및 동맹군을 위한 불침 항모 역할을 수행하며 이 지역 모든 전쟁 시나리오에서 남쪽 관문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쿄는 타이완 해협 주변의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7월 일본은 자체 개발한 신형 대함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단행했으며 그 사거리는 100km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통합 군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이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한 공동 대응 계획을 검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검증은 최근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도상 시나리오를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전 절차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랴오닝함과 산둥함 그리고 푸젠함과 같은 중국의 항공모함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해양 강국의 상징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모든 충돌 시나리오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는 최우선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정말로 도래한다면 서태평양의 안보 질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 여러분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